안녕하세요. 자, 오래간만에 뵈네요. 예. 자, 오늘은 문제집 첫날이죠. 예. 자, 23페이지 한번 펼쳐봅시다. 자, 그럼 봅시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거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버려요. 다 버려요. 제일 먼저 버릴 게 뭐예요? 기존에 있던 자료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것도 버려요. 개반수도 버리고요. 자, 지난달에 우리 예약직 정리하는 것은 버리면 안 되고요. 그건 버리면 안 돼요. 근데 싹 버려야 돼요. 왜냐면 지금이 언제 며칠 남았다고 적어놨어요. 오늘이 아마 113일 정도가 남았을 거예요. 113일. 근데 여기 뭐 많이 남았어요? 적게 남았어요? 한편으로는 적게 남고 한편으로는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뭐 많이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요 문제집만 몇 번 이상 풀어도 돼요. 속된 말로 10번 읽어봐요. 10번 풀어보세요. 그럼 몇 점 나올까요? 100점 나올 수 있어요. 10번. 해독수에 대해서 이제 100점 나올 수 있어요. 10번 이상 보면 100점 나와요. 10번 이상. 답만 외우지 말고요. 문제 1번의 정답은 1.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한다면 우리 문제집 10번 이상. 근데 딴 문제집 풀지 마세요. 똑같아. 서로 베껴. 어서 말씀드리시겠죠? 그리고 기존에 뭐에 나와 있던 요거예요. 뭐라고 써놨죠? 기출문제. 기출문제를 몇 개 지문 건쳐놓은 거예요. 몇 개.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문제 중에 제일 좋은 문제가 뭘까요? 기출문제집이에요. 기출문제. 근데 지금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라고 그러니까 또 기출문제 가서 사서 풀어봅니다. 풀지 마세요. 거기 문제집 안에 다 기출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10번 이상만 풀면, 각 과목당 10번 이상 풀면 누구나 100점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3번 풀었다, 몇 점? 30점. 그쵸? 자, 6번 풀었다. 60점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자료를 계속 반복하라고요. 반복하면 뭐예요? 113일이 적게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엄청나게 많이 남은 겁니다. 하여튼 공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요거 탓이에요. 뭐라고 써놨죠? 자료 탓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집 6건을 1, 2차 같이 하는 사람은 한 10번 이상을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자기가 끝까지 이 문제집으로 간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지. 만약에 문제집을 딴 거 사봤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거는 뭐예요? 심리전으로 그 과목이 안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결론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안 되니까 여러 과목을 사보지. 여러 과목을 사보죠. 근데 여러 과목을 사볼 게 딱 한 과목이 있어요. 뭘까요? 하고. 자, 중개사법 문제집 한 2건 정도 풀면 이거 나와요. 100점 나옵니다. 자, 중개사법은 왜 그럴까요? 이론한다고 해서 100점이 안 나와요. 왜요? 말장난을 샀잖아. 말장난을 너무 심하게 치니까. 중개사법은 그러면 기존에 한 건 더 사보고 싶으면 딴 거 한 건 사고 싶으면 중개사법 하나 더 사보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 계속 요 문제집으로 이제 간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버려. 또 뭘 버려요? 뭐라고 써놨죠? 가족을 버려요. 가족을. 자, 그럼 남편이 뭐라고 그러면 뭐예요? 너 113일 동안 뭐예요? 편한 밥 먹을래? 안 먹을래? 그 내년 편한 밥 먹을래? 113일 동안 뭐예요? 불편한 밥 먹을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113일 동안만 좀 참아달라고 좀 그러세요. 그러니까 가족도 버려야 되고 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시간이 뭐예요? 113일이 많이 남은 시간입니다. 그거 생각해 두시고. 그래서 오늘 컨셉은 뭐예요? 다 버리라는 거. 자, 그리고 눈도 감고 있으세요. 눈, 귀, 입. 요 3개를 자, 눈은 감고 계셔요. 왜 감고 계셔요?
옆 작품이 딴 자료 보고 있으면 그게 또 탐나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봐요, 하나만. 그다음 눈 감고 있고 또 귀도 열어놓지 말고 닫아놓으세요. 닫아놓으세요. 누가 어떻더라, 누가 뭐가 어떻더라. 그거는 개의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입도 닫고 계셔요. 그럼 요즘 113일 남았으니까 모의고사 잘 나오면 괜찮은데 못 나오면 푹 찔르면 싸움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영혼 113일 동안 눈도 막고 귀도 막고 입도 막고 모든 거 다 버려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그러니까 제발 제가 원하는 것은 문제집 한 권을 10번 이상을 풀어라. 이게 바로 컨셉입니다. 그럼 오늘은 거기 한번 보시죠. 페이지 몇 페이지? 23페이지. 자, 23페이지 보니까 거기 1번 한번 우리가 보는데 여기 한번 봅시다.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오늘 요번 주는 컨셉을 하나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오늘 요번 주 컨셉은 이거예요. 첫 번째 거기 봐봐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 중 틀린 것, 옳은 것. 틀린 것. 그럼 틀린 것 걸었으면 오늘부터 습관을 들여요. 틀린 것은 이렇게 해서 이제 습관을 들여요. 요번 주 습관 들이는 게 요 일이에요. 틀린 것 그러면 이렇게 해서 X. 그 다음에 옳은 것 그러면 그거 O. 이렇게 하는 습관을 좀 들여달라는 거. 우리 과목당 몇 과목이 나오느냐. 과목당 한 3개에서 4개가 옳은 걸 틀린 걸 옳게 고치는 게 많이 실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부터 습관을 딱 들이는 거. 그러면 틀린 것은 그러면 X, 옳은 것은 O. 이렇게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 습관부터 이번 주 들여야 돼요. 자, 또 하나는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이번 주 습관 드릴 거는 또 하나 있어요. 만약에 문제 1번을 풀 때 이걸 1번부터 이렇게 읽어 나갈 때는 절대 5번을 안 읽는다. 이 습관을 좀 드려줘요. 이 5번을 안 읽는다. 몇 가지에서 정답이 나와야 돼? 1번부터 4번까지. 그것만 보면 자, 이렇게 나왔다. 자,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죠. 이렇게 하면 뭐예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죠. 왜 그래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나머지 4개만 알면 5번은 안 읽어도 정답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험장에 가서 시간이 좀 모자란 사람들은 요 습관을 요번 주 들어놓는 거 첫 번째 포인트예요. 제가 문제 풀려고 시간을 줘요. 몇 번을 줘요? 자, 30초에서 한 1분 동안을 우리가 줍니다. 모의고사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시험장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풀라고. 그럼 선생님은 뭐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봐요. 그럼 많이 틀렸으면 어때요? 제가 설명을 많이 하고 적게 틀렸으면 딱 보여요. 답이 딱 보면. 그러니까 공시법령은 뭐예요? 문제 안 풀어봐도 좋습니다. 옛날에 문제 컨셉을 제가 한번 풀어봐줬어요. 어떻게? 초창기에 지금 이제 공시법령만 해도 26년 차죠. 예전에는 제가 문제를 풀어주니까 어때요? 저만 실력이 늘더라고. 저만 실력이 늘더라고요. 수강생들은 실력이 저하가 돼요. 그래서 자, 우리 공시법령은 야간 위반은 문제 안 풀어도 좋으니까 뭐 왔다고요? 시험장에 왔다 생각하고 모의고사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에 가서 무슨 위주로 해요? 자, 그래서 복습 위주로 해달라는 거 부탁드립니다. 복습 위주. 그리고 이제 봐봐요. 1차, 2차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2차는 복습 위주. 1차는 예습 복습.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1, 2차를 같이 예습 복습 다 한다고 그러면 113일이 적게 남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2차는 복습. 그 다음에 1차는 예습과 복습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뭐 나가죠? 자, 지적 나가잖아요. 지적. 그렇죠? 그러면 자기 복습은 어디에 해야 돼? 등기법은. 여기 나가야죠. 등기 나가야 되잖아. 등기. 그렇죠. 등기 나가야죠. 복습은. 제가 지적 나갔는데 제일 미련한 사람은 복습을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어디를 하고 있어야 돼? 등기. 등기 쪽 어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약집에다 이제 기본서를 읽어놓으라고. 제가 그러면 등기 나갈 때 본인은 어디를 봐야 돼? 지적. 그래서 요 로테이션이 돼야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몰라서 틀린 게 없어요. 결론은. 까먹어서 틀리는 거지. 그러면 민법 교수님이 민법 종칙 나갔다. 그러면 자기는 어디를 복습하고 있어야 돼? 다른 파트. 계약법 아니면 물권법 아니면 민사특별법. 이렇게 해야지. 제일 미련한 사람 민법 종칙 수업 나갔는데 오늘
민법 정책 복습 끝 이러면 이게 2달 만에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다 까먹는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로테이션 기법. 그걸 생각해 줘야 돼요. 제가 그러면 지적 나갈 때 집에서는 뭐 해야 돼? 등기. 제가 등기 나가면 지적. 그래서 이렇게 순환 문법이 좀 해줘야 된다는 거 부탁드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민법 교수님 민법 정책 나간다. 그럼 자기는 뭐 나가야 돼? 저기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6문제는 무조건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 나갈 때는 그러면 민법 어디 파트를 좀 보고 있으면 좋아요. 물권법 파트, 물권법. 그래서 같은 맥락이니까.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잡아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오늘 봐봐요. 지난달에 우리 모의고사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오답 정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학교는 1번 문제가 뭐예요? 몰라요? 다음 중 지목이 아닌 것, 요거죠. 그러면 유휴지, 그죠? 그런 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학교론에서도 지목이 나온다고, 지목이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컨셉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든 공부는 뭐예요? 로테이션 기법. 그거 생각해 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버려요. 다 버리고 오세요. 버리고 오고, 우리 공시법령 야간 수업 시간은 시험장이라고 오늘 요 시간이 시험장이라고 생각하고 악착같이 이제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적게는 몇 초? 30초에서 1분을 드릴 테니까, 진짜 시험장에 온 것처럼 한번 자기가 풀어봐 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요거부터 요번 주에 X냐 O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만약에 요렇게 읽으면 뭡니까? 요렇게 읽었을 때는 절대 5번을 읽지 않는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읽을 때는 뭐예요? 5초를 더 줄 게 하나가 있어요. 5초. 몇 번에다 5초를 더 줘야 돼? 1번. 1번을 특히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자, 만약에 문제 1번에다 1번 갖다 두면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문제 1번에 1번 설마 안 갖다 놓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요 1번에 대해서는 뭐예요? 몇 초를 더 줘야 된다. 한 5초를 할애를 더 해줘야 된다는 거 부탁드리고, 특히 요렇게 읽은 사람들에서는 요 1번을 조심해서 읽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그러면 봐봐요. 문제 1번에 대해서는 저랑 같이 한번 풀고요. 한번 그 앞에다 요렇게 한번 써요. 제목을 크게. 뭐라고 써놨죠? 영어라고 써요. 자, 영어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문제 행태는 지금은 많이 출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18회 기점으로 해서 안 출제되고 파트에 관련된 파트의 개념이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영어라는 걸 우리 포인트. 그러면 모든 학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개념이에요. 개념. 이 개념. 저희가 학개론이 안 나와 있다. 그럼 뭐든지 학개론의 개념이 안 잡혀 있다는 거고, 지금 저희가 영어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 그걸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지금 점수가 많이 떨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민법 점수가 안 나온 사람들은 다시 영어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영어 정리가 어디 나와요? 네이버에 있잖아요. 네이버에. 그렇죠? 네이버에 있잖아요. 뭐라고 물어봐요? 무효 딱 치면 법률 용어 싹 나온다고. 맨날 오락하는 데 쓰지 말고 스마트폰. 그러면 옆에다 딱 깔아놓고 뭐예요? 취소. 그러면 자기가 자문을 해봐요. 취소가 뭘까? 취소가 뭘까? 그럼 모르면 자기가 답변을 못하면 취소라는 개념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효가 뭘까? 무효가 뭘까? 한번 자기가 문제를 풀기 전에 무효가 뭐라고 답변을 이야기를 못하면 스스로 답변을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 둘 필요 있고, 그러니까 옆에다 네이버 깔아놔요. 사전 같은 거 쓰지 말고요. 자, 그럼 영어 사전집이 있는데 그거는 살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사요? 그거 살 돈 있으면 저 밥 좀 사줘요. 밥 좀 사줘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다 스마트폰으로 활용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 1번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틀린 거, 옳은 것? 틀린 것. 자, 신규 등록이랑 잘라봐요. 일단 주어져. 신자 동그라미. 자,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새로운 신. 근데 새로운 신이 없어. 그러면 임야대장, 임야도 새로운 게 없죠. 그럼 정답은 뭐예요? 1번은 결론 X다, O다. X다. 자, 신규 등록이라는 것은 봐봐요. 생각을 할 때 자기가 자, 신규 등록은 새로운 신자잖아요. 그럼 신규 등록이란 그럼 이렇게 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읽어봐요. 새로이. 그럼 결론적으로 1번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러면 신규 등록이 아니라 이거는 뭘까요? 임에서 토로 가니까 무슨 전환? 등록 전환이 되는 거네. 자,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문제는 요 안에 있어요. 지문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를 찾아야 되냐면 중심키를 찾아 나가야 돼요. 그럼 신규 동력에서 신자는 뭐예요? 바로 새로운 신자예요. 그러면 신규 등록이라 하면 임야대장 및 임야대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어때요? X죠. 이거는 뭐예요? 신규 등록이 아니라 무슨 전환? 등록 전환이라는 거야. 그럼 저희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답이 나왔으면 이제 확인하고 뭐예요? 그냥 멈춰버려요. 습관을 일단. 나머지는 오답 정리는 저랑 같이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거부터 이제 시간을 줬을 때 이제 1번 나왔다 그러면 자기가 1번 적어놓고 기다려요. 그러면 자기가 요약지 가지고 있는 거 찾아보든지 아니면 기본서를 찾아보든지 딱 펼쳐놓으라고. 맨날 써요. 뭐 밥 먹을 때 뭐 맨날 요약집에도 써놓고 기본서에도 써놓고 뭐 하려고 그걸 써요. 여기는 제가 오늘 요약집 가져오라는 것은 왜 가져오라고 그랬을까요? 보라고 거기 찾아보라는 겁니다. 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 설명한 문제집에다 연락했어요. 또 쓸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지. 아니면 자기가 맨 앞에 있는 뭐예요? 기본서 가지고 있는 사람 기본서를 한번 찾아보든지 가만히 있지 말고요.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문제 컨셉은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갈 겁니다. 그러면 문제 1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자, 2번 갑니다. 2번 집은 한번 보죠. 자, 2번의 중심키는 뭘까요? 토지의 표시 동그라미. 자, 자기가 생각을 해요. 표시는 권리의 사실. 그러면 이제 가는 거야. 소재 읽어봐요. 소재, 사실, 지방, 사실, 지목, 사실, 면적, 사실, 경계, 사실, 좌표, 사실,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맞네요. 토지의 표시라는 것은 사실이거든. 자, 이것도 뭐 우리 애울 필요도 없죠.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몇 필지? 한 필지죠. 이거죠. 필지의 구성 요소가. 그죠?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이게 뭐예요? 이게 소재잖아요. 소재. 369번. 지번이 되죠. 대가 뭐예요? 지목이 되고요. 요 넓이가 뭐예요? 면적. 그죠? 면적. 요게 뭐예요? 경계. X축, Y축. 요게 경계점, 좌표. 그럼 이걸 뭐로 외워요? 필지 구성 요소를. 그러니까 어떤 강사는 요거 첫자 따서 그래요. 소, 지, 면, 경자. 지가 해오지, 그럼. 지가 해오지. 그죠? 그냥 강연이 나오는 것을 강연이 나오는 것을 뭐하러 해오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머릿속에 저장 공간을 지금 비워놔야 돼. 하나씩 비워놔야 돼. 막판 스파트를 하게 해서 쓸데없는 것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이 뭐예요? 소재죠. 369번이 뭐예요? 지번이죠. 대가 뭐예요? 지목. 요거 뭐예요? 면적. 요게 경계. 요게 뭐예요? 좌표. 몇 개? 6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가 돼. 필지. 그렇죠. 필지. 필지의 구성 요소를 뭐라 그래요? 토지의 표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토지의 표시. 그러면 요거는 쓸데없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감으로 잡아 나올 거는 뭡니까? 읽어봐요. 소재는 권리의 사실. 그러면 그러면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 그러면 이번에 대해서 이제 특히 조심할 거는 저희가 이제 조심하자. 자, 경계에다 형광펜 딱 쳐놔요. 자, 경계다. 자, 경계를 뭘로 살짝 건칠까요? 자, 문제 1번에 2번 지번에 경계점으로 살짝 장난친다고. 나중에 대충 해놓은 사람은 대충 다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X죠. 토지의 표시라면 지적 공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점 또는 좌표를 말한다. 어때? X. 경계점이 아니라 뭐예요? 경계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1번에 2번 지문은 쉽지 않아요, 나중에. 자, 호되게 당합니다, 나중에. 그걸 꼭 확인해 달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자, 3번에 지번 부여 지역이라면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 단위지역에다 형광펜 딱 놓고요. 단위지역을 행정구역으로 건쳐놓으면 X가 됩니다. 조심해 놓고요. 자, 동리의 엄면이. 동리 조심해서 달아놔야 되고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럼 동리를 엄면으로 건치면 어떻게 된다? X가 돼. 문제 1번은 3번 지문 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번 부여 지역이라 하면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리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근데 용어를 잡아놓고 써먹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밑에다 한번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3번에 대한 부연 설명을 거기 밑에다 이렇게 깔아놓으세요. 밑에 거기 5번 지문 밑에다 3-라고 한번 깔아놓고 자, 이렇게 나중에 나왔다 생각해봐요. 자, 집어는 지적소관층이 시군구별로 집어를 부여한다. OX. 봐봐요. 써먹지를 못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뭡니까? 문제집을 단건화시키려면 써먹을 수 있는 강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집어는 지적소관층이 시군구별로 집어를 부여한다. 어때? X예요. 그렇죠? 어디가 틀렸어요? 여기가 틀렸네. 시군구별로가 아니라. 뭐라고 써놨어요? 지번, 부여, 지역별로. 그렇죠? 자, 그러면 봐봐요. 3번에 대해서 지번, 부여, 지역에 대해서 용어를 알고 있으면서도 써먹지를 못한다는 거야. 써먹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야 문제집이 뭐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단건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이걸 어디에 써먹을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공부는 다 되고 있는데 자기 자치가 용어는 알고 있는데 써먹을지를 모르니까 자꾸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자, 집어는 누가 결정해요? 지적소관청이. 그럼 결론적으로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하죠? 국토, 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맞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군구별로 어때? X. 뭘로 다시 문제? 지방, 부여, 지역별로 지방을 부여한다. 그러면 3번에 대해서 부연 설명입니다. 대비를 좀 해두시고요. 자, 4번은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 거기에다 줄 한번 다 꺼놔요. 무슨 면상 넓이? 수평 면상의 넓이.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이죠? 수평 지적, 평면 지적이죠. 그럼 그 끝에다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2차원 지적이야. 자, 그러면 2차원 지적으로서 그러면 거기 이제 나름대로 그 옆에다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입체. 입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입체가 나올 수가 없죠. 우리 입체라는 것은 몇 차원 지적일까요? 3차원 지적이거든. 자, 5번으로 가볼까요? 5번 지문. 자, 지방 부여 지역의 지적 기준점이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건점을 말한다. 이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나중에 대충 공부하는 사람들은 특히 지적삼각점에도 형광펜을 다 까놔요. 지적삼각점. 자, 지적삼각점. 자, 지적삼각점에다 형광펜 써놓고 그 밑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어때요? 삼각점. 자, 지적삼각점과 삼각점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야. 다르다라는 거야. 자, 이게 삼각점은 국가 기준점인데요. 그럼 결론적으로 지적삼각점과 삼각점은 같다, 다르다. 옛날에 제가 모의고사를 한번 출제해봤어요. 어떤 분이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지적삼각점, 지적기준점이란 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건점을 말한다. 그랬더니 와서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오타가 났어요. 오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적삼각점과 삼각점은 완전 다른 거야. 조심해 놓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지적기준점과 관련돼서는 자, 어디가 중심키예요? 지적기준점에서 중심점은 어딜까요? 요거예요, 요거. 기준. 기준에다 형광펜 다 깔아요. 기준 그러면 뭐라고 써놨죠? 기초청량이요. 자, 기초청량이란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청량. 이게 무슨 청량이다? 기초청량이 되는 거야. 기초청량. 한번 봐봐요. 자, 우리 수강생들은 수업을 안 된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문제 1번의 정답은 1번. 맞으면 그러고 가요. 틀리면 그러면 발전성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야 돼. 그래야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해설을 본 적이 없고요. 해설을 보게 되면 그 선생님하고 맞춰가기 때문에 뭐예요? 저의 독창적인 것을 다 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보나마나 해설과 관련돼서는 하나 띡 달아놨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발전성이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영어 문제 1번은 샘플 문제로 하나 잡아줘요. 영어 정리를 해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서 빨간 걸 형광펜을 가져와서 영어는 꼭 저희가 샘플 문제.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거. 문제 유형을 숙제하란 말이에요. 문제 유형을. 자, 그러면 이제 문제 1번과 관련돼서 기준을 잡아놓고 이제 문제 2번 시간은 20초 드릴 테니까 이제 풀어봐요. 이제. 자, 풀어보셨죠? 자, 그러면 노란 형광펜을 가져와서 나중에 노란 거는 어떨 때 쓰는 거냐? 거기 한번 형광펜 딱 하나봐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에서 거기 형광펜을 떠나요. 뭐래요? 토지 표시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형광펜을 딱 하나요. 노란 걸 써놓고 자, 해당하는 것은 그러면 자기가 이제 문제집도 단거나 시키는 거야. 자, 그러면 해당하는 거 옆에다가 자기가 써봐요. 자, 밑에 보지 말고 해당하는 것 한번 써봐요. 물음표 뒤에. 그러면 6개를 한번 써봐요. 문제집 정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됐어요? 자, 쓴 거 한번 불러봐 줄래요? 뭐예요? 소재. 자,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경계, 그 다음에 좌표, 좌표점. 그러면 이제 문제 2번은 그러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복습할 때, 자기가 토지의 표시는 몇 개니? 그러면 주관식이라고 생각하고 풀라고. 그거 쓸데없이 1번부터 2번부터 3번부터 읽어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시간 낭비거든.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복습할 때 2번을 복습하고 싶으면 자기가 토지의 표시에 대한 형광펜 전화왔으니까 토지의 표시 뭐 아니?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럼 넘어가는 거야. 만약에 답변을 못하면 그러니까 문제집도 단거나 시키라는 겁니다. 빨리빨리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은 다 버리고 쓸데없는 것은 다 버리고 그러니까 빨리 봐야 돼.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몰라서 틀린 게 없어. 까먹어서 틀리는 거지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그러면 문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1시간 만에 문제를 다 복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도 틀릴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결론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그럼 제가 이제 문제를 풀어봐라 그래서 틀렸다 그러면 뭐예요? 틀린 문제는 꼭 풀어봐야 돼. 틀린 문제는 꼭 틀려 시험장 가서. 그러니까 맞는 문제는 찍어도 맞아요. 몰라도.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맞는 문제 그냥 다음 주에 그러면 다음번에 복습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틀린 문제는 복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자신 있게 버리란 말이에요. 제가 시간을 줄 때 맞았으면 복습 문제가 아니야. 나중에 그거는 따로 풀 필요가 없어. 그러면 시험장이 그 문제 몰랐더라도 또 찍으면 또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틀린 문제는 또 틀려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체크해 놓으라는 거. 버릴 문제, 자기가 받을 문제, 그거부터 이제 체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문제 2번 다시요.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자, 그러면 자 정답은 뭐예요?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뒷장을 한번. 자, 24페이지 가서 문제 1번. 시간은 40초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시간은 40초입니다. 자, 됐어요? 40초 지났어요. 자,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옳은 거. 또 습관이 안 들었네요. 옳은 거. 자, 그러면 1번부터 읽어 나갈 때 특히 1번을 조심해서 읽으라고 그랬으니까 지적성한증이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거기까지 잘라놔요. 그러면 자, 지적성한증이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그 뒤에 뭐가 나왔죠? 지자체.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죠. 지자체가 아니라 국가기관장으로서 의미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지적성한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장으로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스스로 풀었으니까 1번은 그러면 X네요. 자, 2번을 한번 가볼까요? 2번. 자,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형상, 이 자리를 꼭 확인하는 거예요. 형상이야, 용도야? 영도. 그러면 2번은 X다, 오다. X일 거죠. X.
이 행상이 아니라 뭐예요? 영도 거죠. 자, 이번에서 그러면 3번에 봐봐요. 3번의 경계점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경계점에서. 요거야, 요거. 점이야, 점. 점에다 항상 점에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점이 포인트니까 뒤에 점이 2개 나와야 돼. 선의 굴곡점,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그러니까 이거는 경계점이네. 근데 꼭 확인해 놓을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지적대임이야 도에 찾았어요? 지적대임이야도는 뭐의 두자로 건축 뭘까요? 도면. 그러니까 도의 동그라미. 그래서 도의 형태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핵심은 뭐예요? 좌표. 그래서 좌표 형태로. 그래서 도예와 좌표를 살짝 바꿔치기 합니다.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요. 근데 요 경계점을 또 뭘로 살짝 장난칠까요? 경계로 장난친다고. 그러니까 항상 경계점이 나오면 점부터 확인해요. 점부터 확인해야 돼. 그러면 완벽한 문장이네.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우리가 캐치해둬야 되겠죠. 자, 그러면 4번을 가볼까요? 자, 지적측량 수행자. 지적측량 수행자와 관련돼서는 그 밑에 이제 4번 밑에다 해설을 이렇게 달아봐요. 자, 4번. 자, 지적측량 수행자는 요건 좀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적측량 수행자는 누가 있죠? 자, 지적측량 수행자는 두 종류가 있죠. 지적측량업자와 뭐가 있죠? 한국국토정보공사. 자, 이제 다 까먹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보죠. 자, 지적측량업자 누가? 한국국토정보공사. 아마 여기 한국 지적측량업자는 이렇게 되나요? 자, 시도지사 등록이네. 시도지사 등록. 자,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무슨 등기? 설립등기. 그렇죠. 설립등기. 요거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외워놔야 된다고. 왜 외워놔야 돼? 지적측량 수행자가 누가 있는지를 모르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럼 지적측량업자는 누구한테 등록한다? 자, 지적측량 수행자는 누가 있다? 지적측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럼 지적측량업자는 누구한테 등록한다? 시도지사.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설립등기함으로써.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 그러면 지적측량 수행자는 시도지사 등록사항이다. 어때? X가 되죠. 누가 있기 때문에?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심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조심해놔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지적측량 수행자의 내용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이거는 누구 등록? 시도지사 등록. 요거는 설립등기. 그럼 문제 가볼까요? 자, 지적측량 수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누구한테 등록한다? 시도지사. 자,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지적측량업자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말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4번은 그러면 X다 오다. X. 자, 그러면 5번과 관련돼서 5번은 좌표라는 게 나오죠. 좌표. 좌표라는 것은 거기 앞에다 이렇게 5번 앞에다 이렇게 그려봐요. 5번 지문 앞에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봐요. 5번 지문 앞에다가 자, 이게 무슨 축이에요? 무슨 축? X축. 이게 뭐예요? Y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해봐. 이게 직각이거든. 직각. 자, 여기 이제 몇 차원 지적이죠? 2차원. 그러니까 평면이라고 써봐요. 여기 그러면 종선이에요? 행선이에요? 종. 여기 행. 우리가 종대 행대 있었죠. 그래서 종선 행선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믹싱하면 좌표의 개념이 나오네. 자, 이렇게 이제 봐봐요. 좌표란 읽어봐요. 평면, 직각, 종선, 행선의 교차점. 이걸 뭐라 그래? 좌표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러니까 그 좌표의 개념은 잘못 잡힌 거예요. 그러면 5번 지문도 결론적으로 X다 오다. X야. 그러니까 좌표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게 직각이죠. 직각. 읽어봐요. 평면. 읽어봐요. 직각. 읽어봐요. 종선과 행선의 교차점. 이걸 뭐라 그래?
좌표. 이렇게. 그러니까 좌표라는 개념도 따로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만 하면 이런 건 쓸데없이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하러 외워요? 외울 게 뭐 있다고? 이게 직각이잖아. 직각. 그럼 평면 직각, 종선각, 형선의 교차점. 이걸 뭐라 그래? 좌표라는 의미를 쓰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5번은 X다, O다. X. 그렇죠. 자, 그러면 요 문제 1번은 저희가 이제 풀어봤다. 자, 틀렸다. 그러면 틀렸으면 집에 가서 복습. 맞았으면 복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이제 버릴 거는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틀렸으면 복습. 그럼 만약에 틀린 문제가 많으면 복습 문제도 많다라는 거네. 그렇잖아요, 결론은. 그걸 이제 지금 문제집에서 선별을 해야 돼, 자기가. 그래야 다음번에 문제를 1시간 만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2번 한번 풀어보세요. 40초 드릴게요.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문제 2번과 관련돼서 이제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 적절하지 못한 거니까 X. 자, 1번부터 한번 보죠. 무슨 변경? 적절 변경. 그럼 꼭 두 군데를 확인해야죠. 무슨 도? 지적도.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항상 거기가 이제 포인트예요. 그러면 지적도를 도면으로 건치면 어때요? X가 돼. 도면은 지적도 또는 임야도가 있거든. 그러면 1번은 맞네. 지적도.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맞습니다. 자, 1번 지문과 관련돼서 그 옆에다가, 자, 1번 맨 밑에다 써봐요. 자, 그러면 1-와 관련돼서 혹시 이걸 문제를 풀 때 그러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하고 한번 가보죠. 자, 저희가 지적도의 법정 축적을 한번 써봐요. 오른쪽에 가서 25페이지 여백이죠. 여백 가서 자, 지적도의 법정 축적 7가지. 자, 임야도의 법정 축적 2가지. 저희가 못 쓰면 아직 공부가 안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지적도의 법정 축적 몇 가지? 7가지. 임야도는 2가지. 한번 써보세요. 자, 이미 배웠거든. 자, 봐봐요. 암기가 안 됐죠? 그러면 한번 자기 쓴 거하고 만나봐봐요. 600분의 1가 뭐예요? 500분의 1. 자, 그러면 요거 분모 2배 해봐요. 얼마죠? 1200분의 1. 기억이 나올 겁니다. 요거는 2400분의 1. 요거 분모 2배 하면 1000분의 1. 그래서 1000분의 1이고, 건너뛰죠. 3000분의 1가. 요거 분모 2배 하면 6000분의 1. 그래서 우리 지적도의 법정 축적은 몇 가지? 7가지. 자, 다시 한번 재확인해 놓고요. 여기에서 일반 축적은 몇 분의 1이죠? 자, 1200분의 1이라는 거네. 1200분의 1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임야도는 법정 축적이 몇 가지죠? 2가지죠. 몇 분의 1? 3000분의 1과 6000분의 1이죠. 여기에서 일반 축적은 몇 분의 1이에요? 6000분의 1. 왜? 임야도는 넓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이걸 몰랐다라는 것은 그러면 뭐예요? 아직 다 까먹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작년에 2.5점짜리가 이거거든. 자, 봐봐요. 여기.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지적도의 법정 축적으로 바르게 묶인 것. 이게 작년 기출문제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외울 것도 없잖아요. 자, 지난번에 한 번 했으니까 한 번 더 대부팅 해보자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몇 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1000분의 1, 어디? 3000분의 1, 6000분의 1. 자, 오늘 시간, 이 시간 이후에 외운 것은 이제 안 까먹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바짝 긴장하고 있거든. 지난달하고 이제 달라지거든. 그러면 임야도의 법정 축적은 몇 분의 1?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일반 축적은 6000분의 1. 그러면 여기 이제, 자, 그러면 다시 1번 지문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변형 줄 수 있겠죠. 축적 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 500분의 1에서 1200분의 1로 가는 것도 축적 변경이다. 어때? X. 자 대소수로 가는 것은 축적 변경이 아니거든.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발전성이 있다라는 거야. 자, 이거 법정 축적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걸 생각해 두시고 그럼 작년에도 뭐 요 문제 풀 때 안 그러나요? 작년 문제 똑같잖아. 작년 문제 똑같아. 작년 문제랑.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한두 문제 더 들어갈 뿐이지. 한번 봐봐요. 그러면 작년에 그러면 뭐 요 문제집에서 뭐 빗나간 게 있느냐? 없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다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하러 그러면 뭐 이거 풀고 저거 풀고. 그러니까 한 건이라도 제대로 10번 이상을 풀어야 하니까.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럼 결론적으로 자, 지적자의 법정 출석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임야도의 법정 출석 다시 한번 확인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 지적재조사 좀 전화봐요. 자, 지적재조사. 거기가 중심키죠. 그럼 지적재조사로 출발했으니까 뒤에도 지적재조사 줄 서놔요. 뒤에 지적재조사 줄 서놓으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재조사 성향은 계속 가야 돼. 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 그럼 문제 나가요. 자, 지적재조사 성향이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른 이름은 틀린다라는 거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야. 다시 한번 꼼꼼하게 눌러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청량. 이걸 뭐라고 그래? 지적재조사 청량이라고 그래. 그러면 지적재조사 청량과 관련돼서 그러면 요거는 용어 자체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하나 달아놓죠. 자, 그럼 봐봐요. 자, 이번은 어디다 써먹어야 되느냐? 2-. 자. 자, 지적청량 수행자 누가 있어요? 또 까먹었다. 지적청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자, 그러면 의뢰는 누가 제하죠? 지적청량 수행자. 그럼 지적청량 수행자의 자, 지적청량 수행자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2개가 있죠. 뭐가 있어요? 지적재조사 청량. 또 하나는 검사청량. 검사청량. 자, 그래서 써요. 자, 그러면 이제 지적재조사 성향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 용어를 잡았으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그러면 읽어봐요. 지적청량 수행자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뭐가 있다? 지적재조사 청량과 검사 청량. 선생님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그럼 이해해요.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써놓고 이해를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써놨죠? 지적소관청. 여기 뭐예요? 지적청량 수행자. 여기 선생이고 여기 학생이라고 생각해봐요. 선생이 돈 많아요? 학생이 돈 많아요? 선생이 많죠. 그럼 지적재조사 사업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요?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지적재조사는 의뢰 대상에서 뭐 된다? 제외. 선생이 숙제검사해야 돼? 학생이 숙제검사해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검사청량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감을 그렇게 잡아놔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청량 수행자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2개 뭐가 있다? 지적재조사 청량과 검사 청량. 이럴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희가 그러면 28회 때 언제를 갑시다. 자, 28회 때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봐요. 다음 중 지적청량 수행자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골라라. 2개를 고르라는 거네. 읽어봐요. 지적재조사 청량과 검사 청량. 그러면 여기 밑에다 하나 더 추가를 해놔요. 여기서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 최근 도입. 그러니까 최근 도입. 그러면 자기가 2가지 측면에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 이제.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는 누가 있다? 지적청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러면 지적청량업자는 누가 어떻게 등록하죠? 시도지사. 그러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무슨 등기함으로써? 설립 등기함으로써.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시험장 가기 위해서는 그럼 빨리 풀어야 돼? 천천히 풀어야 돼? 빨리.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지웠어요. 지적청량 수행자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읽어봐요. 지적재조사 청량과 검사 청량. 오케이. 자, 그럼 이제 3번 지문으로 가볼까요?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몇 개? 6개.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거. 1, 2, 3 이게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럼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잡아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이동. 다시 읽어봐요. 그러면 안 돼.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토지이동이라고 읽으면 안 돼. 그러면 토지이동이라는 것은 머릿속에서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이게 막 실행 파일이 돌아가야 된다고. 한번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자, 지목 변경은 토지 이동이 아니에요. 이동이죠. 자, 읽어봐요. 지목, 토지의 표시잖아. 지번 변경, 토지 이동이 아니에요. 어디다, 맞죠? 이제 막 발전성 안 본 사람이 많이 공부했네요. 자, 분할, 토지 이동이 아니에요. 발전성이 없네요, 또. 자,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 요거 몇 필지? 두 필지. 읽어봐요.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결론적으로 분할도 무슨 이동? 토지 이동이잖아. 그러니까 자, 하나만 더 그러면 여쭤볼게요. 그럼 합병은 토지 이동이 아니 이동이다. 그렇죠? 이동이다. 자, 소유자 변경은? 소유자 변경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죠? 아니다. 그렇죠? 소유자 변경. 소유자는 토지 표시사항이 아니죠. 그럼 이번에 공식법 모의고사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봐봐요. 이번에 지난달에 봤던 모의고사. 지적공부 복구시 토지 표시사항 복구 자료가 아닌 거. 소유자 정리 계리서. 소유자는 권리와 사실이야. 권리.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 문제를 자기가 감을 못 잡고 있다라는 거야, 문제를.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알았으면 표시를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아까 쉬는 시간에, 아까 수업 시간 들어오기 전에, 이게 문제냐, 이게. 그럼 본인은 어렵죠. 선생님은 밥만 먹으니까 하니까 그렇지만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감을 잡아놔야지, 감을 잡아놔야죠. 공부를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딱 자, 공부를 안 해도 감만 잡아도 뭐예요? 감만 잡아도 요번에 한 12개에서 13개.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도 12개, 13개는 나온 거야. 이게 정상 플레이예요. 이제 공부를 하면 점수가 쭉쭉쭉 올라간다라는 거야. 쭉쭉쭉쭉쭉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감을 잡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25위 때 봐봐요. 25위 때 기출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닌 것.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답은 5번이네. 5번이 왜요? 소유자 변경. 그럼 요 토지 이동 사유를 모른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토지 이동의 개념을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개념.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개념이 안 잡히면 이걸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지금 지금 급할 거 없어. 이 차는 금방 올라가. 점수가 금방 올라가요. 지금 7.5 나와도 점수가 금방 쭉쭉쭉 올라가요. 금방 외워두면. 근데 1차는 함부로 안 올라가. 이게 시간이 필요해, 1차 과목들은. 근데 2차는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지금. 마음만 먹고 오늘 한번 해보자. 그러면 점수 폭 올라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니까. 그러니까 2차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애웠는데 활용을 못 해먹고 있으니까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다시 이걸 보는 순간.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 토지 이동의 개념이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자, 4번은 합병이죠. 합병.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몇 필지인지 한번 봐봐요. 몇 필지. 이렇게 합치는 걸 말하고요. 그럼 합병이란 두 필지 이상을 몇 필지로? 한 필지로 합하는 것. 그럼 그 합병은 측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4번에 뭐가 보여? 지적 측량.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나와. 그렇죠. 자, 이거 그러면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야, 합병은.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요번에 틀렸으면 자기가 그러면 틀린 만큼 복선 문제는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역시 27회 때 끼어 들어가서 27회 때 또 요 4번 지문이 2.5점짜리였고요. 그러면 거기 신규 등록 신자 동그라미. 신자가 새로운 신자잖아. 뒤에 뭐가 보여? 새로. 그러면 끝났네. 더 이상 읽어볼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새로이 조성된 토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의미를 잡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개념은 무조건 우리가 숙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그러니까 틀렸으면 복습하고 안 틀렸으면 복습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네. 자, 3번을 한번 볼까요? 3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문제 3번. 자, 됐어요? 자, 오는 거 틀린 거? 아닌 거. 이제 오늘 이번 주는 요거부터 습관 들이는 거. 습관이 제일 무서워요. 문제 푸는 습관이. 자, 그러면 이제 틀린 것.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적이란 국가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해서 토지의 물리적 현황, 법적 권리관계를 지적공부에 등록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지문과 관련돼서 1번 지문은 그러면 뭐가 베이스가 깔려야 돼? 자, 그러면 1번 밑에다가 뭐야 또 해설을 한번 달아볼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의 3요소란. 한번 써봐요. 지적의 3요소란. 지적의 3요소가 뭐가 있어요? 자, 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 세 가지 재료가 있어요. 거기에 뭐예요? 읽어봐요. 뭐예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그렇죠. 등록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가봅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숙지하자고요. 지적의 3요소는 다시 읽어봐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여기 뭐예요? 분필거리지 말고 고춧가루입니다. 자, 양념 뿌렸어요. 읽어봐요. 단위를 붙였죠. 이렇게 줄 쳐놔봐요. 토지 등록 단위 뭐예요? 필지. 필지라는 개념을 이제 탄생시켰네요. 필지라는 것은 토지 등록 단위가 바로 필지야. 필지. 그러면 우리 16회 때 이제 지문을 한번 활용해 볼까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지적 공부 수수료는 면적 단위로 수수한다. 어때? X. 무슨 단위로? 필지 단위로. 그러니까 그걸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토지 지적 공부 등록을 뭐라 그래요? 지적의 3요소.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 그래요? 필지. 그럼 다시 1번으로 올라가 볼까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라 그런다? 필지. 이게 그냥 이 필지라는 의미가 그냥 하늘에 붕 떨어진 게 아니라고 지적의 3요소에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런다? 필지. 그럼 다시 전처전으로서 지적의 3요소는 뭐가 있다?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오케이. 1번은 맞네요. 자, 이번에 토지의 물리적 현황으로서 잘라봐요. 물리적 현황. 그러면 물리적 현황에서 물리 동그라미. 그러면 그 뒤에 표시 보이네. 표시. 물리하고 표시가 일맥상통하는 거야. 물리적 현황이 뭘까요? 사실관계. 그러면 토지의 표시.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읽어봐요. 또 토지의 표시라고 합니다. 토지의 표시 들으면 서재, 지방, 제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그러면 여기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자꾸 지금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생각을 하라는 거야. 생각을 안 하면 뭐예요? 문제 자체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 2번은 그러면 O다 X다. 자, 그러면 2번에 소유자 줄 쳐놔봐요. 소유자. 자, 소유자. 그러면 거기 3번하고 4번을 묶어봐요. 3번은 무슨 자라고 그래서? 소유자. 그러면 2번, 4번은 자, 법적 권리관계, 토지. 거기에다 줄 쳐놔봐요. 소유권, 이해 권리.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3번하고 4번은 뭐예요? 대조를 이루고 있잖아. 그러면 뭐예요? 3번이 맞으면 4번은 X네. 그렇죠. X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를 이렇게 감각을 찍어 나갈 수도 있고요. 그거는 사실 알아서 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봐면 그러면 3번 지문과 관련돼서 특히 우리가 기억해 둘 게 있어요. 소유자 그 끝에다가 하나 써놔봐요. 자, 우리 암기 코드 하나 적어놔요. 뭐라고 써놨죠? 서대장. 그렇죠. 서대장. 소유자는 어디에만 등록된다? 대장. 대장은 몇 종류? 4종류.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번호부. 그러니까 이 지문을 풀 때 소대장 이걸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유자는 어디에만 등록돼? 대장. 도면에는 그러면 소유자가 등록돼야 안 되죠. 그러면 3번은 맞고 4번은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거기 토지이동 현황으로서 개별 공시지가 줄 잡아봐요. 개별 공시지가. 자, 개별 공시지가 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자, 거기 옆에다 가로 쓸고 밑에다 개별 공시지가. 자, 두 가지가 생각나야 돼. 일단 지적 공부부터 먼저 합시다. 자, 계사장부터 생각나야 돼. 암기 코드. 자, 그러면 이제 처음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좀 같이 한번 분석해 보죠.
자, 4가 뭐예요? 토지동사유. 장이 뭘까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임야대장.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관련돼서요, 오바를 이렇게 한번 암기 코드로 하나 만들어 놨었죠. 읽어봐요. 개사장. 개별 공시지가 토지 동사유는 어디에만 등록돼? 장에만. 항상 자기가 지금 그동안 갈고 닦았던 걸 써먹을 생각을 자꾸 노력을 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읽어봐요. 개사장.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 토지 동사유는 어디에만 등록돼? 장. 장은 무슨 대장인데?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약간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은 지적 공부죠. 그런데 개별 공시지가 따로 등록되는 데가 하나가 더 있어. 뭐가 있을까요? 써요. 뭐라고 써놨어요? 부동산 종합공부. 그렇죠. 부동산 종합공부. 올해 부동산 종합공부가 상당히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에 대해서는 좀 철두철미하게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종합공부에도 뭐가 등록돼요? 부동산 가격이 등록되거든. 거기에 뭐가 등록돼요? 읽어봐요. 개별 공시지가 거기에 나와 있다라는 거야. 근데 너무 여기에다 치중하다 보면 자, 지적 공부 아닌 기타 공부인 부동산 종합 공부를 간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 부동산 종합 공부까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숙제하고 이제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 읽어봐요. 개사장. 개별 공시지가 토지 동사유 장. 어디에만 등록돼?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자, 기타 공부에 하나 있어요. 뭐가 있죠? 부동산 종합 공부. 자,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나왔죠? 소대장. 소유자는 어디에만? 대장. 대장은 몇 종류? 네 종류.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의 3요소란 읽어봐요. 토지, 지적공부, 등록.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래? 필지. 필지 구성 요소를 뭐라고 그래?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몇 개? 6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토지의 표시 의미는 사실. 그러면 지적은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맞네요. 부수적으로 무슨 관계? 권리관계.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풀어가야 돼. 그래야 발전성이 있어요. 지금 이제 도서관에 앉아서 푸는 사람은 반만 푼한다고. 문제 3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선생하고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 그래야 자기가 발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확인하고 틀린 문제는 집에 가서 뭐하라? 복습하라. 그러니까 8주 동안 저랑 오늘 8주 동안 저랑 이렇게 연습을 하고요. 시간을 줬으니까 틀린 문제는 자가 본인이 이제 집에 가서 복습하고 맞았으면 복습 안 해도 돼요. 그걸 정확하게 표시를 해놔야 돼. 그러니까 다음번에 맞은 문제는 또 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어차피 찍어서도 맞는다. 이거 생각해 두시면 돼요.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 보도록 하죠.